자, 이번엔 당대표 경선으로 뜨거운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제 첫 당대표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양강 주자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했고 또 존재감을 드러낸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후보별로 목소리를 높였던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년 총선을 이겨야만 대통령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심은 없다.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종북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른바 친윤 대 비윤 구도 속에서 당정 관계 논쟁까지 참 치열했습니다. 근데 정책 관련 토론은 일절 없었죠.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비방전만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첫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지율 30%대의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네. 쓴소리가 나와도 부족한 판에 국민에 대한 이야기나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로지 윤심, 반민주당 이 두 개만 딱 존재를 했습니다. 네. 이게 특히나 이 후보들 간의 날선, 그 소위 윤심 공방 이런 걸 또 네거티브 공방 이걸 보면서 이게 여권의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헷갈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임기 초반에 높은 지지율하에서 치러지는 보통의 전당대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또는 임기 말의 전당대회에서 사실 이런 난타전들이 주로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권의 전당대회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자신들이 인기가 없고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지에 대한 자성이나 정책은 없고 오로지 윤심과 반민주당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여권의 이런 그 모습에 국민들이 과연 얼마큼 기대를 걸 수 있을지 TV 토론을 본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현, 안철수 두 양강 후보 어느 때보다 어제 치열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강조한 약속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절대로 장제원에게 당직 사무총장 얘기한 거죠.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사무총장은 장제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했었으니까요. 안철수 후보는 지난 총선 참패로 국민 모두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했듯 총선 승리를 이끌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후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약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결정 못한 부동층의 당원들의 마음을 좀 김대현 평론가님 파고들었을까요? 전혀 파고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는 100%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결정을 못한 당원의 수치가 굉장히 미미할 거고 네. 방송 TV 토론 자체도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TV 토론 자체가 어떤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도 미미한데 근데 예상했던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TV 토론에서 그 4명의 후보가 내놓았던 어떤 자신들의 주장이라든가 발언들이 당원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총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제가 안타깝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 논란으로 그 지금 현재 1, 2위 주자인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거의 이제 토론을 이 논란으로 이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두 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논란이기도 하지만 또 두 사람의 확장성을 막고 있는 차단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굳이나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하나 정도 끄집어서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스탠스, 반대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윤핵관조차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이런 액션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표심에 잔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후보들이 좀 다시 보이게 하는 뭔가가 없었다는 없었죠.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죠? 말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다. 내가 바로 그 성공을 이끌 주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면 그 성공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답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맛배기라도 예. 보여줘야 되는데 정책도 없고 건전한 비판도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아마도 이 TV를 시청하신 분들이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글쎄요. 결정을 내리기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국민 입장에서는 참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윤심 논란, 3.8 전당대회 첫 TV 토론을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윤심이 역시 뭐 OX 퀴즈 하더군요. 주목되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고 보느냐? 동그라미는 김기현 후보, 천하람 후보가 들었고 X표는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가 들었는데 대통령과 당대표는 운명 공동체다. 천하람 후보는 온 국민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용산에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윤심이 없다 말했다. 황교안 후보 한 사람을 염두에 둘 리 없다에 둘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좀 보면서 저 좀 그만하지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TV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게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가 뭔가 좀 새로운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좋은 포지셔닝에 있었는데. 어제는 뭐 윤심은 본인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논의의 주제를 자신이 끌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고,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이 사건의 무죄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아젠다를 던졌을 겁니다. 네. 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뭐 신뢰하냐 안 하냐는 둘째 문제고, 이런 민심과 괴리된 재판을 내리고 또 50억 클럽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 전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신청으로까지 연결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렇게 굵직하게 선을 이어가는 흐름을 맥을 짓는 이런 질문과 뭐 논의 주제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저렇게 뭐 문답식으로 OX 퀴즈, 물론 OX 퀴즈가 저희도 뭐 해보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네네. 관심도를 집중시킬 수는 있으나 근데 그 심플한 만큼 깊이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는 어제 토론회에 별로 볼 게 없었겠구나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